1944년 2월 9일 정오, 프랑스 남부 니스 항구 근처 52전투단 제4비행대 소속 슈퍼마린 스피파이어 4대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목표물을 에워쌉니다. 이 전투기 중 한 대의 조종사는 라버트 앤더슨 후보입니다. 그는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폭탄은 휘파람을 불며 떨어지며 바다를 강타하고 적선 주변에서 폭발합니다. 그런 다음 후보가 차를 세웁니다. 낙하를 놓쳤지만 갑자기 항공기의 전원이 꺼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실수에 대해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름 위 높은 곳에서 FW-190 편대가 아래에서 연합군 항공기를 내려다보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후보는 오작동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다가 이를 올려다보고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적 4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장난 비행기를 적을 향해 조종하면서 즉시 다른 스피파이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사격을 가하고 적군은 정면 공격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서로 속도를 내고 독일 조종사는 미국인의 꼬리를 잡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후보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급감하고 회전하고 돌아서 총격을 피하고 동료 스피파이어가 구조를 위해 질주하는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추격은 혼란스러운 전투로 바뀝니다. 스피트파이어즈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190년대를 능가하는 상징적인 항공기의 구형 사양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으며 190이 다시 후보의 시선을 맞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후보가 방향을 틀고 있는데 갑자기 20mm 포탄 하나가 날개 뿌리를 때렸습니다. 흐릿한 상황에서 날개가 잘리고 그의 스피파이어가 제어할 수 없는 텀블링으로 뒤틀립니다. 후보는 매달려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낙하산은 그 위에서 격렬한 전투와 함께 지중해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낙하산이 아래로 표류하고 후보는 포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화물선에 의해 구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구금시설에서 다른 구금시설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고 처형 위협을 받았지만 이름, 계급, 군번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4개월 후인 1945년 4월 20일, 후보는 독일 바우스 외곽에 있는 포로 조종사들을 위한 포로 수용소인 스텔러브 로프트 I에서 또 다른 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맹군인 그들은 이제 정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아침 내내 수감자들은 멀리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몇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포격했습니다. 최전선이 캠프를 잠식하면서 대부분의 독일 경비병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캠프는 스켈레톤 승무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고 탈출이 가까워진 후보는 탈주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편대의 조종사 저롬 애니스, 조어지로만 알려진 캐나다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은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전 그들은 수용소 건물 중 하나 아래에서 나무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후보가 그걸 어떻게 탈출에 사용할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녁 늦게 후보의 친구 몇 명이 서로에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폭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때려. 얼굴에 깜짝이야. 남자들은 재빨리 전투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 소리는 진영 전체에 들렸습니다. 몇몇 경비원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소동이 퍼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했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보, 애니스, 조지는 나무 판자를 손에 들고 울타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자. 그들은 재빨리 판자를 철조망 위에 올려놓았고 그 무게로 판자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그 위를 걸었고 자유를 위해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의 탈출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둘뿐이었습니다. 조어진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후보는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그가 밤을 지낼 수 있는 농가에 침입하여 건초 더미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농가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큰 안도감을 안겨준 그 여자는 침착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KH부 누구세요? 프랑스어. 오마이갓 누구지? 그녀는 이를 위해 동독으로 이주한 프랑스인으로 보였고 후보가 미국 노선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2개의 잡지와 함께 작은 권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엉어. 이건 고맙습니다. 이 제스처에 감동한 후보는 그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 그녀를 해치지 말라고 연합군 병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와 애니스는 자전거 몇 대를 훔쳐 서쪽으로 몇 마일을 가다가 항공기가 줄지어 있는 이상하게 조용한 독일 비행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던 후보는 조사를 위해 침입을 주장합니다. 애니스는 덜 예리하지만 받아들이고 쌍은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들판은 죽음처럼 조용하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후보는 앉아있는 미 백구의 라인에 접근하지만 그 앞에서 심하게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합니다. 기지는 수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 기계를 검사하면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것보다 낮고 일부는 비행에 적합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연료가 부족합니다. 백구의 후보를 뒤로하고 FW-190을 발견하고 검사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내부에서 보면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후보는 조종석을 들여다보기 위해 점프합니다. 누군가 HALT 라고 외치는 소리에 둘 다 놀랐을 때입니다. 애니스는 즉시 권총을 뽑아 독일 정비공의 가슴을 겨냥합니다. 손들어 그는 명령하고 비무장 독일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공이 총구를 겨누고 그들은 기계의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무기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행히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를 조종할 자신이 있는 후보, 애니스가 탑승하면서 손을 흔듭니다. 애니스 가. 그러나 그의 친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는 날고 싶지 않아 가. 후보는 주저하지만 계속합니다. 그는 캐노피를 닫고 스로틀을 최대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90은 빠르게 속도를 높입니다. 후보는 택싱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잔디를 통해 고추 보내면 기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고도를 획득한 후보는 이제 탐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고도로 독일 북부 해안을 발견하고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양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 그는 네덜란드의 상징적인 풍차를 보기 위해 서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슴에 뛰는 심장을 안고 날아가는 내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현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독일 표시가 있는 독일 비행기를 타고 연합군 영토에 착륙하기를 바라며 최전선 상공을 정확히 날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구름 바로 아래에서 비행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날개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틀란트 반도를 넘어 해안을 따라 날고 또 날았고 그의 아래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체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연합군 전투기 편대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대공포의 총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에 풍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깨에서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어쩐지 방해받지 않고 앞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 그는 이 독일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2개의 비행장을 발견했지만 그가 공격을 받거나 지뢰가 깔린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잔디밭을 노린 그는 가능한 한 속도를 늦추고 항공기가 정지하고 배가 땅에 부딪힐 때까지 땅을 훑어봅니다. 후보는 흔들리지만 무사합니다. 지역 농부들이 손에 쇠스랑을 들고 충돌 현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독일인이라고 믿고 네덜란드어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성난 시민들에게 붙잡혀 우연히 영국군 보급 트럭이 지나가던 인근 마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영국군이 그를 데려갔고 마침내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후보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스턴트 플라이어, 테스트 파일럿, 교관으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저롱 애니스도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 후 후보의 에어쇼 중 하나에서 다시 만났으며 그동안 애니스는 손님에게 탈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보는 내가 한 일 중 가장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비행을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탈출한 지 약 일주일 후 마지막 독일 경비병이 스텔러그 로프트 아이에서 도망쳤고 5월 1일 적군에 의해 해방되었으므로 후보는 어쨌든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프바페 전투기를 훔친 영예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니스, 다 태워줄게. 말했잖아. 다시는 날고 싶지 않아. 그는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2016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